첫 번째 소화설비라고 하면 그 종류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소화기구. 지금은 이제 화재안전기 명칭이 좀 바뀌어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화기구였는데 지금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일단 설치주법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소화기라고 묶어놨던 것들을 지금은 소화기하고 자동소화장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근데 지금은 이제 설치주법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인 진압용 스프링클러까지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하는데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나옵니다. 소화 설비에서. 그래서 물분무 등이라고 하는 건 물분무, 미분무, 포, CO2, 하론, 청정, 분말까지. 설치주법에서는 사실 우리 강화액 소화 설비도 있긴 한데 화재안전 기준, 설치 기준집은 따로 없고 분말까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 외소화전까지. 이것들이 지금 보면 NFSC 다 101, 102, 103 순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서 번호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 뭐 문서 번호를 묻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화재안전 기준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 소화기구는 문서 번호가 뭐라고요? 101, 옥내소화전은 102.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이 문서들을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경보 설비에 들어가는 종류들. 우리 경보 설비라고 하는 건 화재가 났을 때 건물 제실자한테 알려주는 설비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비상경보 설비. 예전에는 이제 그냥 비상경보 설비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 감지까지 묶어서 화재안전 기준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 그리고 자탐 설비, 그리고 자동화 속보 설비, 그리고 누전경보기.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은 205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FC 205까지. 그래서 경보 설비가 두 번째 설비라고 해서 201, 202, 203, 204, 205라는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스누수 경보기 206은 없는데 얘는 지금 별도로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제품 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구조 원리에서 이 문제는 간혹 한두 문제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구조 원리에서 공부를 좀 추가로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피난 설비 문제 보셔야 되겠죠, 그죠? 피난 설비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피난기구겠죠, 피난기구. 그다음 공부하시는 게 인명구조기구, 그다음 유도등, 유도표지, 그리고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까지가 피난 설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뭐 할 때, 피난할 때 사용하거나 또는 도움을 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그리고 이제 불을 밝혀주는 유도등, 비상조명 등까지가 피난 설비에 속한다라는 걸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설비 이제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화 용수 설비가 목차에 보시는 것 중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하고 그리고 전용의 소화 수조 및 저수조 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소화 용수. 이 소화 용수는 이제 소방관들이 물을 보충하는 설비로 구성하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소화 활동 설비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재연 설비입니다. 재연 설비. 그래서 NFSC 501 다섯 번째 중에 첫 번째. 그러면 특별 피난 계단 재연, 부속실, 비상 승강기 승강장 재연이 501A라는 문서로 두 번째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가 502, 연결 살수 설비 503, 그리고 비상 콘센트 무통. 요 두 가지도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다 보니까 소화활동 설비는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을 도와주는 설비 종류들이죠. 일반 제실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 그래서 비상 콘센트 무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소방지 설비까지가 이제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목차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설비라고 해서 화재안전 기준에 보게 되면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하고 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하고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신설된 임시 소방시설의 경우 설치 기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특수한 장소라든지 특수한 대상에 어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 추가가 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화재안전 기준까지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걸 체크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건 소화설비부터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게 NFC 10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을 보실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교재 있는 순서대로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목차 정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소화기라고 하게 되면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 일단 모든 설비들은 첫 번째가 사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설치 대상이에요.
이 설치 대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4번인가요? 거기 보면 특정 소방 규모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소방 종류표가 나와요. 그 표를 보면 소화기는 어떤 대상물에 설치해라. 그리고 또 옥내 소화전은 어느 규모가 되면 설치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리하실 게 설치 대상 정리는 하셔야 되고, 근데 이 설치 대상은 구조 및 원리 시험 과목이라든지 2차 시험에서는 사실 안 나와요. 요건 이제 법규 과목에서 1차 필기의 소방 관계 법규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정리는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소화기는 종류부터. 일단은 설치 기준을 공부하기 전에 소화기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로 종류가 구성된다는 걸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종류별로 뭐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설치 기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일단 뭐 일반적인 소화기 설치 기준도 있을 것이고,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동 소화 장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각각의 설치 기준집들이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치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설치 장소별 적응성. 이 적응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장소의 경우에는 어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표를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설치 기준 공부하실 거고요. 캐비넷형까지 설치 기준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일단 2차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요것들입니다. 설치 기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4번에 보시게 된 능력 단위 계산하는 것도 소화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능력 단위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요건 2차 설계 및 시공 계산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건물에는 총 능력 단위가 몇 단위 필요하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암기의 표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럼 소화기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감소 규정에 대한 부분도 공부하시게 될 거고, 부속 용도가 있다고 했을 때 추가해야 되는 소화기 종류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기 관련된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도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는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될 것들만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하나씩 설치 대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재 1번에 보시면 소화기의 설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 가로 1번에 소화기 또는 간이소용구. 그래서 이건 일반 소화기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화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예전에 말했던 수동식을 말합니다. 예전의 법은 수동식 소화기하고 자동식 소화기라고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화기구, 그 다음 자동식 소화기란 말은 없어지고 다 뭘로?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예전에 말했던 우리가 수동식 레버가 있는 이런 소화기, 또는 사람이 직접 던지거나 혹은 부어서 끄게 되는 간이 소화용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문화재 가스, 터널 다 설치하라는 얘기죠. 결국엔 모든 장소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게 있고, 종류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캐비닛형, 그리고 가스식, 분만식,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나와요. 종류가. 근데 그 중에서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 현재 설치지법에 보게 되면 아파트, 그리고 30층 이상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요 두 장소는 눈에 꼭 한번 익혀주셔야 돼요. 요 두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방 부분에다가 뭘 설치한다고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고요.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게 현행 법에서는 주거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상업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성이 되는 게. 근데 아직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직까지 현재 시중에 풀리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자세한 별도의 화재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어떤 용?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까지만 공부하실 거고, 상업용은 아마 내년 정도 되어서 이제 설치 기준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아마 발표가 나고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어디 설치한다고요? 아파트, 그리고 30층 이상 오피스텔, 주방 부분에 설치합니다.